자,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그 소송 파트 문제가 한 100문제 정도 남아 있어서 다 나가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나갈 수 있을 만큼 나가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저걸 봤단 말이야. 저 소방직 시험을 봐서 거기도 이제 행정법 소방공무원 20문제 있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모의고사처럼, 여러분들 안 봤지? 소방직 문제. 그러니까 그거로 뭐 전범위 문제, 20문제 모의고사처럼 한번 보고 풀어보고 또 그런 시간을. 그래서 다음 주 되면 또 시험이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보는구나. 또 계속 이제 행정법이 들어가 있는 공무원 시험이 이제 계속 있어. 다른 뭐 국회 시험도 있고 막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이제 보면 새로운 뭐 판례나 뭐 이런 것도 더 추가로 공부할 수 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73번까지 문제 풀었죠? 아닌가요? 몇 번까지 풀었어요? 13번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73번을 보니까 어이구, 군무원 시험인데 지문이 많이 길게 됐어요. 그죠? 자, 틀린 거 고르는데, 뭐 질문은 이제 원고 적격이야. 그러니까 원고 적격이 뭐냐면 소송, 자기 불이익 당했다, 행정주시 때문에 불이익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자격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원고 적격이, 소송 제기 자격이 인정되려면 행정조치로 인해 뭐 해야 돼? 법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만 구제받기 위해 소송이 가능하다는, 이제 그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질문의 의도는 이제 뭐 누구나 행정주의 때문에 자기 이익 침해받았으니까 소송을 낼 수는 있는데, 결국 법원에 의해서 당신이 침해받은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을 안 받아준다고, 소위 각하시켜요. 재판 자체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냐 아니냐 이거 묻는 거야. 그러면 1번 지문은 이제 첫째 줄 끝에 보면 읽어봅시다. 핵심은 법률이 업자들 간의 과당 경쟁이 일어나서 그 업자들의 경영이 불합리하게 되는 걸 방지한다. 이게 목적이래. 이게 중요한 부분이야.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제 법에 뭐라고 써있냐면, 행정기관은 허가나 면허나 이거 내줄 때 무조건 뭐 요건 같이 무조건 내주지 말래. 뭘 고려하래? 이것도 기존의 업자들이 이 허가 면허 받아서 영업하는 업자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새로운 허가를 같은 지역에다가 막 계속 내주면 업자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 거기 나왔듯이 과당 경쟁이 일어나서 기존의 면허나 허가 받은 업자들 이 경영이 불합리하게 되는 걸 방지하라는 거야. 그러면 법이 뭐야? 기존의 업자들의 이익을 좀 고려하라는 뜻 아니야. 신규 허가 막 내주지 마라. 그러니까 이 속에는 기존의 업자들의 이익이 보호되고 있다는 거야, 이 규정 속에. 그렇다면 기존의 업자 입장에서는 또 옆에다 또 신규 허가, 신규 면허 내줬네? 이건 우리 죽으라는 얘기네, 기존 업자들. 이러고 이제 새로 신규 허가 내준 거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소송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키워드는, 자, 법률이 무슨 목적을 띠고 있냐? 법률이 업자들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경영 불합리 방지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해. 그렇지? 그러면 결국 기존 업자의 이익은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니까, 결국 쭉 읽어나가면 기존 업자는 결국 어떻게 돼? 신규 허가 뭐 이런 거 내준 거에 대해서 자기 이익 침해했다고 당했다고 소송할 자격이 있다. 그건 이제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내기도 하고, 소송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원고 적격이 있다, 이렇게도 말하고, 여러 말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끝에 가면 결국 원고 적격 인정, 그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행정법에서 경업자 관계라고 하지. 경업자 소송이라 그래. 경쟁업자 간의 소송. 그러니까 기존 업자가 이미 있는데 또 경쟁업자에게 신규 허가 내주면 기존 업자가 소송을 싸우는 거. 자, 1번은 O. 그 다음에 첫째 줄에 보면 2번은 뭐 누군가한테 광어권 설정 허가. 그러니까 이제 광어권이라고, 뭐 광산에 광물 캐고 막 하는 거, 누군가한테
그런 권리를 준 거야. 이거 특허야. 응? 어쨌든 누구한테 주니까 거기서 광물 캐고 막 광산하면 거기서 뭔가 뭐 농물도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자기들의 환경 이익을 침해당했다. 이거 이제 소송하는 거지, 그지? 이웃 인근 주민들이. 그래서 누군가한테 광어권 설정 허가를 내줘가지고 광산이 개발됨으로 인해 인근 주민이 이제 자기의 재산, 또 환경 이익을 침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인근 주민들, 이거 그 누군가한테 광산 그 개발할 수 있도록 광어권 허가 내준 거 자기들의 이익을 침해하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자격이 있느냐, 그죠? 이거 묻는 거지. 결론은 있다, 그죠? 그래서 판결이, 자 어쨌든 우리가 키워드 보면 두 번째 줄 광산 개발, 그죠? 다 저게 광산 개발, 그죠?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보면 주민들, 인근 주민들, 그지? 그러면 이것도 이제 제 3자가 소송하는 거지? 이해관계 있는 인근 주민들.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하나가 있어요. 셋째 줄 읽어보면 그 광산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허가 내준 것과 비교, 그 내주기 전과 비교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즉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어떤 이익 침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을, 여기 뭐 있어? 중요한 단어. 증명. 그러니까 그 인근 주민 또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들이 이렇게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았다, 또 받을 우려가 매우 크다는 걸 증명을 했다면 뭐 소송자에게 인정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증명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증명 또는 어떻게 나오냐면 입증, 이렇게도 나와요. 입증하면 소송 자격 인정입니다. 근데 인정될 수 없다 그러니까 X가 됐어요. 그러니까 논리가 이래요. 뭐냐면 이제 나 이익을 침해당했다, 행정줄시 때문에 내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내는데 판사가 볼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받아온 이익을 받아한 건지. 근데 법 규정 딱 보면 판사가 딱 봐도 이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 그러면 뭐 소송한 사람이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법이 자동으로 법원이 인정해줘, 소송 자격을. 근데 이게 이제 법에 명확히 이게 인근 주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거로 이게 잘 안 써 있어. 또 법 해석상으로 잘 안 나와. 그럴 때는 소송 거부당할 수 있잖아. 판사가 자격 없다. 근데 소송 제기한 사람들이 증명을 해. 내가 받은 이익 침해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받은 거다. 입증을 하면 이제 소송 자격이 인정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2번이고, 그런데 이제 3번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야. 첫째 줄에 보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 그 키워드는 이제 3자죠. 지금 한 얘기들이 다 3자가 소송한 거 아니에요? 1번이나 2번이나? 그죠? 어떤 A라는 사람에게 광산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제3자 입장에는 뭐 인근 주민이 소송했다고, 그죠? 1번도 기존에 허가받은 업자가 있는데, 면허받은 업자 있는데 또 신규 딴 사람한테 면허해줄까? 면허해주는 상대방은 아니지만 기존 업자가 또 소송해. 이거 다 3자잖아. 자, 그러면 중요하다가 3자도 뭐가 있으면 그 행정조치 때문에 즉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그지? 따라서 두 번째 줄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 누구든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란 말이 나오면 다 소송 자격이 주어지는 거야. 인정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단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침해당했다 하면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뒤지게 길어, 그죠? 키워드는 법인의 주주야. 주주. 법인의 주주. 뭐 여러분은 주식 있습니까? 주식 있어요? 어떻게 또 주식을 보여? 그래서 나는 그 근처에도 가기 싫더만. 우리 때는. 근데 요새는 뭐 젊은 친구들도 아마 주식 열풍이 불고 뭐 하죠.
근데 보통 주식은 이제 그 회사 가치를 보고 회사에 투자하는 거잖아. 그래서 회사의 경영이 잘 되면 이제 뭐 배당금, 이익 배당금도 일부 받고, 또는 이제 회사가 잘 되면 뭐 주가가 올라가서 이제 주식을 팔아버리면 내가 산 가격하고 판 가격하고의 차액의 이익을 얻고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샀는데 그 회사가 영업정지를 당했어. 응?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는 피해를 보지. 주가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 회사. 영업정지 당한 회사니까 영업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주식이 떨어질 거야. 그러면 주주는 이 법인에 대해서 왜 영업정지 시켜야 돼? 이 회사에 대해서 영업정지 시킨 거 위법이야. 그것 때문에 나 피해 입었어 하고 소송할 자격 원칙적으로 없대요. 안 줘요. 그거는 말하자면 영업정지는 누구한테 시킨 거냐면 회사한테. 회사가 뭘 위반했다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시켜서 그 영업정지 시킨 조치로 직접 불이익 받는 자는 회사야. 그럼 영업정지 조치가 위법이다. 그로 인해 이익 침해받았다고 소송할 자는 회사야, 회사. 법인이 소송을 내야 돼. 다만 내가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떨어져서 간접적으로 내가 경제적 불이익은, 그건 직접 불이익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이라 해서 원칙적으로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주주가 피해 입었다고 소송할 자격 안 줘. 단 어떤 경우가 있냐면 회사가 이제 영업정지를 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 회사 결국은 이제 파산이야. 이 회사 완전히 이제 문 닫는 거야. 근데 특히 은행 같은 경우가 사건이 있었는데, 은행이 이제 결국은 문을 닫아야 돼. 근데 문 닫기 전에 일단 문 닫을 때까지 영업을 계속하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일단 영업을 정지시키고 이제 회사 완전히 문 닫기까지 막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빚 갚을 거 갚고 뭐 이게 청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일단 영업 정지. 그리고 이제 절차 밟아서 회사 청산이라고 해서 이제 폐쇄.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회사에 대한 영업 정지가 일시적인 게 아니야. 영업 정지 기간 끝나고 나면 다시 회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회사 없어지는 수순이거든. 영업 정지 시킨 게. 그렇다면 회사 없어지면 어떻게 돼? 내가 그 회사 주식 갖고 있는 건 휴지가 돼. 응?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주주도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자격이 있을 수 있대요. 응? 그러니까 정리하면 회사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행정기관의 영업정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그게 영업정지가 일시적이고 기간 끝나면 다시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일시적인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주주는 원칙적으로 소송할 자격이 없음. 하지만 회사에 대한 어떤 영업정지 조치가 결국은 회사를 정리하는 유의한 단계적으로 절차로서 행해지는 경우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주주도 소송할 자격이 있음. 이게 판결이에요. 그다음 문장 읽어봐. 거기 보면 첫째 줄 주주가 나오고 뭐 그 처분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뭐 이런 처분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대? 주식이 소각. 이거 소각된다는 건 그 주식 태워버리는 거지. 완전히. 휴지가 되는 거지. 그죠? 또 주주의 법인의 권리가 소멸. 뭐야? 회사 없어지니까. 이럴 정도가 될 때는, 즉 회사에 대한 어떤 처분 때문에 주주의 이런 권리가, 주식이 소각, 주주의 권리가 소멸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 이게 이제 출발점. 그럴 때는 주주도 회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 있다. 결론이, 그지? 이렇게 그 얘기예요. 근데 뒤지기 길어. 원래 이렇게 안 내. 잘. 예전에도 시험 냈는데 예전에 국가직 9급에서는 법인 편하게 하면 회사에 대한 어떤 처분에 대해서 주주는 원칙적으로 그걸 소송으로 다툴 자격이 없다. 보통 이렇게 한 줄 냈어. 응? 원칙을 냈었어 예전에 국가직인가. 근데 여기는 이렇게 예외를 길게 냈네요. 자, 그렇고 74번은 자 문제가 이건 제목 중요한 게 이제 당사자 소송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응? 행정소송의 종류가 공권력 행사 다투는 항고소송.
또 대등한 입장에서 국가하고 권리, 신분, 지위 이런 거 다투는 당사자 소송, 그지? 그 다음에 일반 국민이 자기 이익 침해당했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법에 위반된 행위를 해서 공익을 해친다. 그러면 자기 이익 구제받기 위해 싸우는 건 아니지만 그 행정기관의 위법 행위를 시정해달라고 제기하는 이제 민중소송, 그지?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국민이 제기하는 소송인데 기관끼리 권한 다툼 벌여서 하는 기관 소송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 말이야, 그지? 그 중에 당사자. 그러면 1번은 당사자 소송의 정의야. 응? 그러면 무슨 단어가 와야 되면 당사자 소송 정의하면서 두 개 단어에 유의해야 돼. 당사자 소송은 뭘 대상으로 다투는 거냐? 소송의 대상. 두 번째 줄 나왔어.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응? 요게 키워야 돼. 그러니까 공법상의 법률 관계를 소송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법률 관계라는 게 국가하고 권리 의무에 관한 관계. 응? 내가 국가하고 사이에 어떤 권리가 있네 없네, 응? 그렇지? 또는 의무가 있네 없네. 내가 국가하고 사이에 무슨 신분이나 지위가 있네, 관계, 이 신분 지위 맺은 관계가 있네 없네 이런 거 자체를 다투는 거고, 무슨 행정기관이 한 공권력 행사 조치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시정해달라고 싸우는 건 아니고, 자, 첫 번째 포인트,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다. 응? 그리고 이거는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되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권리 의무를 갖는 당사자를. 그래서 피고, 두 번째 줄,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 응? 이렇게 유의해. 이게 항고소송하고 다른 두 가지야. 항고소송은 뭘 다퉈? 처분. 그치? 공권력 행사 조치인 처분을 다투는 거고, 또 피고도 누구야? 처분을 행한 행정청. 처분청을 피고로 하지만 얘는 처분청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다르죠? 자, 1번호. 그 다음에 2번은 많이 길어. 그런데 핵심 단어는 첫째, 무슨 단어 있어요? 공법상 계약. 응? 그러면 이게 공법 관계인데 계약 관계래. 그럼 계약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에서 국민하고 합의한 거거든. 자, 요거는 공법상의 권리 법률 관계. 응? 그래서 결론 무슨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셋째 주 끝에 공법상 그냥 줄이면 당사자 소송으로 다퉈야 될 문제다. 응? 네. 그게 핵심 단어야. 그지? 그 다음에 3번은 자, 3번을 보면 간단히 말해서 국민이 소송을 잘못 제기했대. 그지?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될 사안인데 잘못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대. 응? 그러면 법원은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을 수소법원 그렇게 부른다. 받을 숫자를 써서. 그러면 이렇게 국민이 소송을 잘못 제기했는데 법원은 그 소송을 받은 법원은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소송 잘못 제기했어. 이거 예를 들면 지금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될 건데 민사소송을 제기했대잖아. 소송 잘못 제기했대. 그러면 소송 제기받은 법원은 야, 소송 잘못 제기했으니까 재판 안 해. 이거 재판 거부하는 각하시키고 이러지 말래. 그러지 말고 가능한 한 국민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주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 그 잘못 제기받은 법원이 민사소송 원래 재판하는 법원이지만 행정소송 사건도 재판할 권한이 있으면 해주고 재판해주고, 자기가 행정소송 사건 재판할 권한이 없다면 행정소송 재판 권한이 있는 법원으로 보내주래. 결국 소송 제기한 국민은 재판을 받게끔 해주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거 각하시키면 안 된대. 재판 잘못 제기했다고 거부하면 안 된대요. 그게 핵심이야. 그래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읽고 이해하면 되죠? 그러니까 가능한 국민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하라는 거죠. 4번이 답이 됐어요. 자, 4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는 그냥 행정소송은 다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항고소송이나 당사소송이나 둘째 줄에 보면 어떻게 돼?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 법원이 조사할 수 있다. 응? 민사소송은 절대 이게 안 돼.
민사소송은 개인들 간에 민사소송 그 되고 안 되고 시험에 안 물어봐. 응?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특성이야. 이게 뭐냐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이 소송을 제기해서 싸우는 그 사람의 이익만 관련된 게 아니라 사회 전체 공익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거든. 지금 행정조치와 관련된 거. 그래서 소송을 제기한 그 개인의 이 주장만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응? 그래서 이제 첫째 끝에 보면 법원은 필요하면 알아서 증거도 조사할 수 있고, 특히 두 번째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이건 항고소송, 당사소송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행정소송은 이렇게 개인의 주장하는 것만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만 갖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지. 응? 이게 공통점 행정심판 소송. 4번 정답. 예. 자, 그다음에 75번 보니까 행정소송 제도 틀린 거 고르래. 자, 1번 보니까, 자, 1번은 두 번째 줄 취소 소송의 피고 물어보는 거예요. 취소 소송이면 항고소송이죠. 피고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냐 이거야. 응? 행정처분 때문에 불이익받은 국민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느냐. 그런데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누구래? 응? 첫째 줄 끝에 합의제 행정청이 했대요. 합의제 행정청이란 건 무슨 위원회가 처분한 거야. 응? 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거 있잖아. 또 토지수용위원회 이런 그 위원회가 국민한테 이제 법 집행조치 한 거죠. 응? 그럼 누구를 피고로 하냐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교재 있지,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한 경우 이거는 둘로 딱 나눠서 원칙은 이제 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누구를 피고로 해? 원칙 처분에 합의제 행정청 자체를 피고로 합니다. 합의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청이 피고가 돼야 됩니다. 응? 즉 쉽게 말하면 위원회 그 자체가 피고가 돼. 공정거래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돼야 돼. 위원회 그 자체가. 응? 이제 무슨 위원회 그 자체가 피고가 되는 거예요. 단 법에 야 위원회를 피고로 하지 마.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해. 규정이 있으면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 그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야?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라고 있어. 중앙노동위원회가 한 처분. 응? 위원회가 행한 처분은 누구를 피고로? 위원회가 아니라 위원장을 피고로 해야 됩니다. 응? 이거는 법이 따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응? 그래서 자, 문제 물어볼 때 합의제 행정청이 처분하면 원칙이 합의제 행정청 자체 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거다. 단 중앙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만은 예외다. 따로 규정이다. 그러다면 1번 어때? 거기 보면 뭐 첫째 줄에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 물어보는 거죠. 합의제 행정청 명의로 처분했다면 취소소송의 피고는 해당 합의제 행정청이 아닌 합의제 행정청의 장이다. 장이라는 건 위원장을 피고로 해야 된다는 말 아니야? 그렇죠? 틀렸지? 원칙 물어보는 거니까 반대로 써야지. 위원장이 아니라 합의제 행정청 그 자체를 피고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응? 그래서 1번이 답이 됐습니다. 응? 이거 자주 나와요. 특히 중앙노동위원회 이걸 자주 물어봐요 시험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은 중요한 단어가 피고 경정이에요. 응? 자 피고 경정은 피고를 바꾸는 거지. 소송에 그러니까 국민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봐봐. 그러면 원칙에 따르면 자기한테 무슨 위원회가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가 무슨 자기한테 조치를 했어. 그러면 위원회를 피고로 소송을 했어야 되잖아. 근데 내가
위원장을 피고로 소송을 한 거야. 응? 위원장. 그럼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소송을 했잖아. 그러면 나 피고 잘못 지정해서 소송 제기했어요. 바꿀래요. 피고를 옳게 고칠래요. 법원에 신청해서 고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그게 피고 경정이야. 고칠 경 바를 정. 응? 피고 경정이 이거의 키워드야 여기서는. 근데 이거 언제까지 고칠 수 있어? 법원에 언제까지 나 피고 바꿀래요? 신청해서 이거 바꿀 수 있대? 자, 논리가 이렇습니다. 소송 제기하는 원고 적격, 또 피고 이거 다 소송 적법하게 제기하기 위한 요건이에요. 줄여서 소송 요건. 소송 요건은 모든 대법원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요건이 충족돼 있어야 돼. 근데 자, 피고를 바꾸겠다는 건 2심까지만. 자, 두 번째 줄. 피고 경정은 언제까지만? 두 번째 줄. 사실심 변론 종결. 그러니까 더 줄여 공부해. 사실심 끝나기 전까지만. 사실심이라는 게 1심, 2심. 2심 끝나기 전, 2심까지만 피고를 바꿀 수 있는 거야. 우리 대법원을 상고심이라고도 부르지. 대법원 단계 가서는 이런 거 변경이 허용 안 돼요. 그래서 5. 자, 피고 경정 사실심까지만 이렇게 기억하자. 짧게. 상고심 이꼬로 대법원 올라가서는 피고 바꾸기에 허용은 되지 않는다. 자, 3번은. 자, 3번도 마찬가지야. 뭐냐면 국민이 내가 맨 처음에 무슨 소송을 제기했는데 나 다른 소송으로 바꿀래요. 할 수 있어요. 소송 종류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취소 소송 제기했다가 나 무효 확인 소송으로 바꿀래요도 가능하고, 항고 소송끼리 바꾸는 것도 되고, 항고 소송과 당사자 소송끼리 변경하는 것도 돼요, 다. 그래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 당사자 소송으로 변경할래요도 되지만, 여기 첫째 줄. 즉 국민은 맨 처음에 당사자 소송을 제기했어. 그랬다가 나 취소 소송이라는 종류로 소송을 변경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변경 신청. 근데 그 소송을 제기한 그 국민이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게 아니고 신청을 해서 법원의 허락,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법원이 허가해줘야 소송 변경을 해서 재판을 해줍니다. 그러면 첫째 줄. 국민은 원래 당사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소송 도중에 나 취소송으로 변경할래요. 이거 신청. 법원의 신청. 그치? 그럼 법원이 허가하면 이제 변경이 허용되는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냐 하는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가능하냐? 역시 사실심 2심까지만. 둘째 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사실심까지 소송 제기한 원고, 즉 국민 측이 법원에다가 소송 변경하고 싶어요 하고 신청을 해서 법원이 허가 결정을 내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언제까지 허용되냐? 두 가지죠. 사실심까지. 그리고 법원이 절대로 이거는 법원이 알아서 바꾸는 있을 수 없어요. 국민이 나 이거 재판해 주세요 청구했더니 법원이 야 나 그거 재판 안 해줄래. 딴 거 재판을 법원이 마음대로 바꿔서 재판할 수 있겠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넓게 말하면 소외 변경입니다. 소외 변경 속에는 소송 종류를 변경하는 것도 있고, 원래 어떤 소송 내면서 이런 이유로 이거 위법이니까 재판해 주세요 했는데 다른 이유로 주장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변경하는 게 되는데 이건 다 원고가 신청을 해야 돼요. 따라서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자 3번은 좀 줄여 말하면 소변경이야. 소송 변경. 소변경은 두 번째 줄 언제까지? 사실심 2심까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신청. 법원이 알아서 변경하고 재판해 주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신청이란 단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5. 그 다음에 4번. 자, 마찬가지로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국민이 피고를 잘못 지정해서 피고를 바꾸겠습니다 하고 신청했다면 법원은
허가하는 결정을 해서 뭐 바꿔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뭐 별 큰 논점은 없습니다. 응? 기록 용적. 네. 자, 그다음에 여기 문제도 보면 2번하고 4번하고 사실은 뭐 맥락이 같은 얘기 아니야? 그렇죠? 응? 2번 허용된다. 4번도 이렇게 물론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는 게 추가됐지만 허용되는 겁니다. 자, 근데 76번은 이번에는 소송이 아니라 행정심판, 그죠? 국민이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이라는 걸 청구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이제 판정받는 제도죠. 그래서 거기 판정, 재결이 나왔대. 자, 들어보는데 1번. 자, 우선 첫째 줄. 무슨 판정이 내려졌대요? 첫째 줄. 거부처분 취소하는 판정 나왔대. 거부처분 취소하는 재결. 그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지. 한번 쭉 늘어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뭐가 있냐면 국민이 뭔가 뭐 자기한테 이익되는 행위 해달라고 행정기관에 신청. 응? 근데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거부 처분을 내렸대. 그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 거부한 거 위법하다 취소해라. 소송이 아니라 그래서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를 했고 여기서 거부 처분 취소한다고 잘못됐다고 판정을 났대. 그러면 이 판정이 내려지면 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정이 내려지면 어떻게 해야 돼? 신청받고 맨 처음에 거부했던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판정의 취지에 따라서 원래 신청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해줘야 됩니다. 다시 처분. 그걸 뭐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하지? 재처분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취소 재결이 내려지면 행정청은 재결, 즉 판정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해서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응? 이거 다 지난 시간에도 했죠? 그럼 1번 맞아요? 1번. 어디까지 있는 거야 지금? 재처분 의무 있는데, 그죠? 이거를 이행한대 안 한대? 행정기관이 판정에 따라서 다시 재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해. 이거를 이행 안 해. 재처분 의무를 이행 안 해. 그러면 어떻게 하지? 반드시 여기 중요한 거 뭐가 있어야 돼? 신청. 이 국민이 그 판정 내린 그 행정심판위원회 행정기관이 판정 안 따르고 있어요. 가서 일러. 그걸 우리 일르는데 그걸 반드시 신청하면 가서 일르면 그죠? 그러면 저기 판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뭐해? 야, 너 행정기관 왜 판정에 따라서 재처분 왜 안 해줘? 언제까지 해줘라. 기간을 정해서 해주라고 시정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또 하루 지날 때마다 돈 얼마씩 물어줘. 간접강제 결정. 응? 그치? 내릴 수 있어요? 간접강제 결정. 응? 그래서 신청하면 이제 재처분 그 시정 명령 내리고 그 다음에 간접강제 결정을 내려줄 수 있습니다. 응? 여기 그래서 1번 어떻게? 네. 1번 맞는 거 아니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기 뭐가 와야 되지? 여러분 끝에 보면 둘째 끝에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그랬지? 응? 직접 처분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자, 여기는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고요. 뭐는 안 되냐? 자, 그러니까 직접 처분이란 건 국민이 예를 들어서 허가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시장이 거부, 행정기관이 거부, 그래서 이렇게 취소 심판 청구했더니 취소 재결 나왔고 안 해줘. 그러면 여기서 무슨 적이니? 이 취소 심판 청구에서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 취소 재결은 이렇게 언제까지 해주라 하고 이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고 그때까지 안 해주면 하루에 돈 얼마씩 물어주라 압박하는 간접강제 결정만 내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안 해준다고 행정심판회가 직접 허가내주는 거, 직접 처분은 취소 재결에서는 안 돼요.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거 안 돼요. 요거. 응?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 이거 틀린 거예요. 응?
그러면 여기다가 또 하나 여러분. 이번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무슨 청구를 신청을 했는데 거부됐다. 이 또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 있죠? 무슨 심판? 응? 내 신청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조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얘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있다. 응? 그러면 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응?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도 청구할 수 있고 의무 이행 심판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무 이행 심판을 청구했는데 무슨 판정 나왔을까? 거부한 거 잘못됐다. 신청한 대로 의무 이행해줘라. 의무 이행 명령 제기를 날았어. 응? 의무 이행해라. 의무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판정이 나왔어요. 명령 재결, 의무 이행 명령 재결이 나왔어. 명 재결 이게 나왔어. 그러면 역시 똑같아요. 그러면 이 판정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역시 재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지? 그런데 이거 이행 안 한다. 그러면 가서 여기도 뭐야? 당연히 신청하면, 응? 여기도 이제 신청이 있어요. 신청하면 그러면 여기는 두 개 다 할 수 있어. 언제까지 해줘라. 다시 해줘라. 그때까지 안 하면 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씩 물어주도록 한다. 돈으로 압박하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려줄 수 있고, 응? 또 뭣도 내려줄 수 있다? 직접 허가 내줘요. 응? 행정기관 안 내주면 그 판정기관의 행정심판회가 직접 처분도 내려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요 거부처분에 대해 이 의무이행 심판 청구했을 때는 요게 가능하지, 그지? 이것도 가능하고 간접강제도 되고. 근데 취소 심판에서는 직접 처분이 안 된다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응? 따라서 1번 직접 처분 X. 그게 간접강제 결정이 들어갔으면 O가 돼. 직접 처분은 어디만 한다? 의무이행 명령 재결 나왔을 때, 막 의무이행 심판 청구에서. 그리고 2번은 어떻게 돼? 2번은 첫째 줄 보세요. 뭐라고 됐어? 신청을 거부한 처분 이행하라는 명령 재결. 그지? 그럼 이거야, 이거 지금 신청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서 상대방 국민이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의무이행 명령을 하고 판정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행정기관은 판정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있고, 이행 안 하면 국민이 가서 신청을 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간접강제 결정도 내릴 수 있고 직접 처분도 내릴 수 있어요. 응?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1번 여기에는 거부 처분 취소 재결, 그러면 두 번째 끝에 직접 처분은 못하고 간접강제 결정만 할 수 있다. 요거 섞고서. 2번은 이거니까 여러분 거기다 지금 맞게 쓴 거잖아. 간접강제 결정, 간접강제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뭣도 한다. 거기다 써. 직접 처분도 가능하고. 그렇죠? 직접 처분도 오. 요거 중요해, 되게. 응? 따라서 2번은 맞는 말이야. 그죠? 간접강제, 직접 처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3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자, 재결이 확정났다. 그러면 재결이 확정났다는 얘기는 여기 예를 들면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거부한 처분 위법하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판정을 내렸다는 얘기야. 그런데 자, 재결하고 여러분 거기에 기판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인정됨으로 X. 인정 안 됩니다. 기판력 인정 안 돼. 기판력은 그냥 간단히 공부하면 판결에만 인정되는 효력이야. 법원이 소송 제기받아 내린 판결에만 인정되는 효력.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기판력이 인정됨으로 X. 그 다음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야. 자, 신청받고 거부한 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더니 거부한 거 위법이다. 취소한다고 판정 나왔어. 그러면 이거 행정기관이 거부한 거 위법이라는 거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제 위법인지 아닌지 다툴 수 없나? 아니, 소송이 남았단 말이야. 행정심판에서는 거부한 게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자면 신청받고 거부한 거
행정기관이 거부한 거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거부한 거 위법 아니다 라고 기각하는 재결이 확정났대. 그래도 아직 위법인지 아닌지가 최종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럼 상대방 국민은 위법이 아니라고 나는 법원에 다시 판정을 신청해 볼래. 소송 제기. 그럼 법원이 심사하더니 이 거부 처분은 위법인데 행정심판에서 내린 판정과 반대로 위법이라고 판정할 수 있고 그게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이에요. 행정심판이 내린 재결이라고 하는 판정은 최종적인 게 아니야. 그럼 문장 봐. 재결이 확정되더라도 거기에는 판결의 효력에서 인정되는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쭉 가서 결국 두 번째 질문.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뭐야? 아니 이 처분 위법이 없다고 했더라도 나는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시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고 법원도 왜? 위법이네 하고 판정 내릴 수 있는 거야. 즉 재결 행정심판에서 내린 그 결론과 다르게 주장하고 다르게 판단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또 틀린 거야? 마지막 셋째 줄 할 수 없다. X. 할 수 있다. 응? 뭐야? 재결에서 내린 결론에 승복 못하면 그하고 반대되는 주장을 다시 하고 법원에 소송 내고 법원도 반대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다. 자, 키워드 재결. 키워드 재결에는 기판력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이나 법원은 그에 구속받지 않는 겁니다. 응? 얼마든지 다르게 주장하고 다르게 판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 4번의 키워드는 이 행정심판에서 조정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어. 두 번째 줄에 조정. 응? 조정. 그 다음에 키워드가 세 번째 줄에 뭐야?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 그죠? 두 개야, 키워드가.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심판은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소송은 1심, 2심, 1심에서 지면 또 2심 청구해서 또 본판, 대법원까지 3심제로 하잖아. 행정심판은 딱 한 번 하는 거거든.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지면 그냥 바로 법원으로 소송 가든가 해야지 또 행정심판 재심판 청구 안 된단 말이야. 응? 근데 이제 그럼 조정이 뭐냐면 자 이거 갖고 예를 들면 내가 국민한테 행정기관에 신청을 했더니 행정기관이 거부, 취소 심판, 행정심판 청구했어. 근데 이게 이제 최종 판정 아니야? 재결. 근데 재결 가기 전에 그 판정기관의 행정심판위가 뭐라고 이러면 야 얘네들 좀 행정기관하고 너 국민 서로 한 발씩 양보, 이렇게 해서 합의해라. 이게 그 합의하도록 유도해서 그게 조정이에요. 양쪽을 조정 한 발씩 최종 판정까지 가지 말고 그 한 발씩 양보해서 요렇게 하는 걸로 합의해라 하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양쪽 당사자가 어떻게 돼? 아 좋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서명해, 응? 사인. 그러면 그거 뭐와 똑같은 효력 인정해. 이거 최종 판정과 똑같은 효력 인정하는 거예요. 응? 재결하고. 만약에 행정심판회가 야 이렇게 최종 판정까지 가지 말고 이렇게 조정을 하자, 양보하고 이렇게 해서 합의하자 제안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행정기관도 싫으면 거부. 응? 동의 안 하면 돼. 국민수 행정심판 청구한 국민도 그 제시된 조정안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 그러면 뭐로 가는 거야? 그럼 조정은 안 하고 최종 판정을 내리는 거지. 응?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합의했대. 조정안에 합의했다는 거야. 그 앞에 보면. 그러면 뭐와 똑같은 효력? 재결과 똑같은 효력. 최종 판정과 똑같은 효력이기 때문에 그 뒤에는 그 판정에 승복을 판정에 불만이 있더라도 다시 행정심판 청구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재결 최종 판정받은 거와 똑같은 거로 인정하는 거니까. 응? 그래서 키워드 조정 뭐야? 재심판 청구 금지 규정 적용됩니다. 응? 준용되지 않는다. X. 그 준용된단 말이야.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야. 응? 그래서 틀렸고. 자, 그다음에 오늘 77번 문제를 보면 요거는 네,
조금 어려웠는데 77번. 자,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 무슨 말이야? 두 번째 줄에 첫째 줄 끝에 보면 행정심판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 제기할 수 없다. 그럼 반드시 필수적으로 행정소송 바로 제기하면 안 되고 행정소송 제기에 앞서 반드시 뭐부터 먼저 거쳐야 돼? 그치? 행정심판 절차를 필수로 먼저 거치고 나서야 소송을 제기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행정소송 제기 소송 제기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무슨 뭐가 원칙이지? 국민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바로 소송 제기, 법원에 바로 소송 제기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거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잖아. 영어퍼가 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지. 그러면 곧바로 바로 행정소송 제기해도 돼요, 법원에. 근데 법원에 소송 안 하고 먼저 뭐부터 해볼 수 있어? 상급 기관에 이 거부한 거 위법이라고 판정해달라고 행정심판 해볼 수 있어, 먼저. 그래서 거기서 이기면 소송 갈 필요가 없고 거기서 지면 다시 소송 가든가 하고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국민이 소송을 바로 제기할지 행정심판을 먼저 해볼지 선택이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임의적 전치주의라고 불러. 이게 전치라는 말은 앞서서 뭘 거치는 거죠. 앞전자 거친다는 치.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고 나서 소송을 할지 바로 소송 갈지는 임의적이래. 선택으로 해놨어요, 국민에게. 단 예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소송 바로 못 간다. 반드시 행정심판 먼저 거쳐보고 나서 거기서 이제 지면 그 다음에 소송 가라. 그래서 이게 이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이거는 예외적으로 이거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따로 소송 바로 못 간다 정해놨을 때 이거는 이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이 있어요. 있는 경우에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합격해서 공무원 됐지? 공무원 됐는데 뭐 잘못했다고 징계 받았어요? 그 징계 받은 거 억울하면 바로 소송 못 가요. 행정소송 바로 제기 못하고 소위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소청이라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돼요. 그치? 또 뭐 있냐면 세금 있지, 세금. 세금 부과받았지? 세금 부과받고 세금 부과 조치가 위법이다? 바로 소송 못 가. 뭐 해야 돼? 행정심판을 먼저 꼭 거쳐야 돼요. 그래서 국세청장한테 이의 신청이란 걸 하든지 조세심판원에 이제 국세청장한테 심사 청구란 걸 하든지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란 걸 해서 둘 중에 하나는 꼭 거치고 나서야 소송 가게 돼 있지. 그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 그러면 여러분 문제에 행정심판을 재결을 안 거치면 소송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야? 이게 필요적 전치주의 규정이 있는데 뭐냐? 거기에 해당하는 거 아닌 거 골라라 이거지? 문제의 뜻 이해됐죠? 그러면 2번, 3번. 자, 특히 2번은 뭐 그냥 세금입니다. 세금, 지방세, 부가처분, 국세, 지방세, 세금은 바로 소송 못 가요. 국세, 여기는 지방세 나왔지만 뭐 길어. 근데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그냥 국세, 지방세 다. 그 다음에 3번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그러니까 운전면허 취소 정지당하지. 그러니까 운전면허로 기억하자. 경찰기관으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정지 받으면 바로 소송 못 가. 이것도 도로교통법이 정해놨어. 따로. 그 다음에 4번은 뭐 특허와 관련된 분쟁. 특허 심판원이라는 그 판정기관의 절차를 먼저 거치게 따로 규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안 써 있는 거로 아까 공무원, 공무원 징계처분, 공무원 징계처분 소청을 반드시 거치고 소송 가야 돼, 그지? 뭐 그 정도 하면 돼요. 더 뭐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1번은 그런 게 아니야.
보험료 부과처분,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부과받고, 응? 뭐야, 그죠? 건강보험료 부과받고, 부과에 승복 못하면 바로 소송 가도 되고, 행정심판 여기 그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해서 거기를 판정을 먼저 거쳐볼 수도 있고, 이건 임의적인 거야. 응? 선택사항이지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1번. 자, 이렇게 정리하고 뒤에 78번 하나 더 하고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78번은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제소기간 묻고 있어요. 제소기간. 그럼 머릿속에 제소기간만. 소송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몰랐다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 그지? 그리고 있은 날이란 처분이 있으면 안 날은 처분이 통지되거나 해서 현실적으로 안 날. 그지? 있은 날은 처분이 효력이 발생한 날. 이런 이제 해석이죠. 그러면 1번. 기간 나온 거 있나? 자, 1번을 보니까 말이 길은데 우선 1번을 보면 둘째 줄에도 이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나왔지? 셋째 줄에도 취소송 얘기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 취소송은 언제까지 얘기해야 돼? 하나만 갖고 얘기하면 안날부터 90일. 그죠? 근데 이걸 내가 미리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것도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건데, 자, 어떤 예를 들어서 보자. 처분이라고 하자. 줄에. 어떤 처분이 있고, 이 처분이 있는데 이거 있잖아. 처분이 있는데 상대방이 자기한테 이렇게 불이익한 처분이 있는 걸 알았는데 안날부터 벌써 90일이 지났어요. 90일 경과. 응? 경과했어요. 그러면 90일 경과했기 때문에 이 처분은 우리가 뭐가 생겼다 그러지? 취소해달라고 소송 제기 못하게 우리가 행정법에서 쓰는 말로 불가쟁력이 생겼다 그래요. 소송 못하게 된 거예요. 기간 지나서. 응? 근데 얘가 만약에 이 처분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됐는데 취소해달라고 소송하면 어떻게 될까? 소송 제기. 취소송 제기. 이거 돼? 안 돼? 해봐야 각하되고 이거 소송 제기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그런데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면 돼? 안 돼? 무효 확인해달라고 소송하는 건 기간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안 돼. 그러면 이제 얘가 무효 확인 소송은 무효라고 확인하려고 소송하는 건 기간 제한을 안 받습니다. 아무 때나 제기해도 돼. 그럼 무효 확인 소송 제기는 돼.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자. 이 어떤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가 이거 안날부터 90일이 지났다는 걸 알아. 알아서 취소를 제기하는 거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머릿속으로 꼼수를 부려. 응? 뭐야? 이 기간 제한 안 받는 무효 주장해서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해야지. 근데 이거는 진짜 위법은 있더라도 무효는 아니라는 것도 알아. 그렇지만 일단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라. 그런 다음에 제기하고 그러면 법원이 일단 무효 확인 소송을 받아줄 거 아니야? 기간 제한 안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취소 소송도 취소해달라는 청구도 또 거기다가 이제 원래 제기한 거에다가 여기다가 취소해달라는 청구도 또 병합한다 그러지. 이것도 같이 판정해 주세요. 응? 이거를 이 취소 청구를 합쳤단 말이에요. 병합 청구했어. 병합. 응? 청구, 취소 청구를 병합. 자, 이렇게 하면 법원은 이거 받아줘야 되나 안 받아줘야 되나? 법원이 그러면 이거 받아주고 심사해서 이 처분 무효는 아니네. 그런데 취소할 만한 위법은 있네. 그러면 취소 판결도 내려주면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소송 기간 지났음에도 이 방법을 통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내는 게 되는 거잖아. 이거 문제가 있죠. 그러면 자, 요 취소 청구를 병합하는 걸 이걸 허용할 거냐? 응? 이거 허용할 거냐?
그러려면 기간이 있어야 돼. 이 취소 청구 법원에 나 취소해달라는 청구도 같이 이 무효 확인 소송에다가 병합하니까 이것도 같이 판결해 주세요 하고 청구를 언제 했느냐? 어느 시점부터 잡아? 여기 맨 처음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이게 앞날부터 90일 안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래서 이미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돼? 이거 허용해? 안 해? 얘는 이미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난 시점이에요. 지난 시점에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면 얘는 원래 취소 청구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병합. 응? 자, 어쨌든 좀 설명이 그랬지만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어가 두 번째 줄 끝에 주된 청구인 무효 확인 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 제기되었다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말은 뒤에 이 청구된 취소해달라는 청구 있지? 이거 적법한 병합 청구냐 아니냐 판단하는 기준은 처음에 제기된 무효 확인 소송이 이 90일 안에 제기됐는지를 기준으로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어떻게 돼요? 무효 확인 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됐다라는 얘기는 이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다는 말이야. 그 뉘앙스가. 그랬다면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고 취소하라는 청구도 받아준다는 얘기야, 법원이. 근데 무효 확인 소송이 이미 90일 지나서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뒤에 무효 확인 소송이 제기됐다면 무효 확인 소송은 받아주지만 그 취소 청구 병합하는 건 허용 안 하죠. 응? 네. 그래서 이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이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됐다면 병합된 취소소송도 그 기간 지나기 전에 청구한 거로 봐서 그죠? 네, 허용한다. 응? 이해한 것 같아. 1번 호 그죠? 네, 2번은 자 이거는 자 키워드가 재조사 결정이에요. 첫째 줄. 응? 재조사 결정.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그 통지가 뭐겠어요? 응? 통지 둘째 줄 끝에 통지 나오잖아. 그 조금 살을 붙이면 재조사 결정 나왔다고 재조사 결정문 통지받는다. 재조사 결정문 통지받는다. 요거 X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 뭐라고 또 얘기할 수 있냐면 이거지. 네. 어떤 사람이 세금 부과 받았나 봐. 응?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 했대? 심판 청구란 걸 했다 그러지? 그래갖고 말하자면 판정이 내려졌는데 뭐라고 나왔대요?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대요. 재조사 결정. 재조사 결정은 그 뜻이 뭐겠어? 야, 너 세금 부과한 세무서장, 예를 들면 세금 부과한 행정이 아닌 세무서장, 너 세금 잘못 부과했어. 다시 조사해서 다시 결정해. 이렇게 내려진 거야. 응? 그리고 이거 재조사 결정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상대방 세금 부과왔던 상대방한테 이렇게 세무서장한테 재조사해서 다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상대방 국민에게 통지를 보내줬잖아. 응? 결정 통지 됐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상대방 국민은 어땠지? 세금 부과된 상대방 국민은 기다려보지? 아, 이렇게 이제 재조사해서 다시 세금 부과 결정하라고 나왔으니까 기다려봐. 그러면 세무서장이 말하면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지? 그에 따라서 제대로 된 세금 부과를 다시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그죠? 그러면 이 재조사 결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 응? 뭐라고 해야 되나? 그죠? 다시 세금 부과할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해나? 여기 내가 써놨나? 2번이 답인데. 아니야. 통지받은 날부터. 응?
자, 이번을 보면 제소와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제소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 그지?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제소 결정에 따른 처분, 그지?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처분청이. 제조사 결정이 있고 그에 따라 행정기관이 다시 처분할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이제 처제 끝에 그 처분청이 다시 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를 거쳐서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이게 몇 차례네?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야? 심판 청구에서 제소와 결정 처분청이 말하면 제소 결정에서 처분청의 처분은 재처분이네, 그렇지? 다시 한번 재처분이 나왔고 그에 대해서 다시 또 재처분이 잘못됐다고 다시 또 심판 청구를 해서 그 심판 청구의 결정 청구해서 그 다시 결정이 나왔다 그러지? 이게 말하자면 재결 나온 거야 또. 그러면 그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됩니다. 응? 몇 차례나 됐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 과세 처분이 있었고 그 첫째 줄에 심판 청구에 했고 그래서 제조사 결정이 나왔고 제조사 결정에 따라서 처분청이 다시 처분을 했고 그 다시 처분한 거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상대방이 다시 둘째 줄 또 심판 청구를 또 했고 그에 대해서 다시 결정이 그 결정 심판 청구로 해서 이 결정에 다시 결정이 나왔는데 이게 재결이야. 말하자면 행정심판의 재결, 그지? 그러면 행정심판 재결서 받은 날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문제가 없어. 응?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그 통지를 받은 날은 말하자면 재결 행정심판의 재결서야. 응? 그 통지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이 중요한데 첫째 줄이 중요해. 이것도 지난 시간에 봅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했대요. 응? 불가쟁력이 발생. 그러면 행정심판도 청구 못하고 소송도 제기 못하겠는 거예요. 불가쟁력 발생. 응? 그런데 둘째 줄에 보니까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줬고 원래 할 수 없는데 그 상대방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에 따라 판정이 나왔대. 그러면 그 판정 나온 날로부터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소송하면 되느냐? 안 돼. 왜냐하면 원래부터 불가증력이 생긴 거라. 설령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청구할 때 잘못 알려줬다 하더라도 본래부터 이거는 소송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지나버린 거기 때문에 소송 못 받아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단어 뭐야? 불가쟁력 발생입니다. 이 단어만 넣으세요. 그러면 이거 소송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 처분하냐? 그러면 그 당초 처분 자체 소송 제기가 안 됩니다. 불가쟁력 발생. 근데 거기다 막 감액 처분하면서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청구해서 잘못 알렸고 그에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했는데 재결이 나왔고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렇게 막 다 신경 쓰지 마. 제일 중요한 거는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이다. 그런 심판도 아예 못하는 건데 행정기관이 설령 심판 청구할 때 잘못 알려줬다 해도 그 자체가 잘못이고 그 재결 받았다고 해도 그때로부터 90일에 소송하는 게 아니다. 즉 소송 못한다. 알았죠? 그 다음에 4번은 키워드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자, 요거는 어떻게 정리해야 돼?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부작위잖아. 아무런 처분이 없죠. 따라서 어떻게 되나? 이거 곧바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곧바로 둘로 나누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 제기.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 신청받고 아무 응답 안 하고 있는 부작위에 대해서 행정심판 거치고 곧바로 소제기 경우, 소제기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부작위가 소송 대상이라 아무런 처분이 없으니까 뭐 법규정이 정한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아무 처분이 없으니까 그걸 적용할 수 없다는 거야. 따라서 제 경우는 이거는 제소기간 제한을 안 받아요. 응? 그런데 행정심판을 거쳐 소제기하는 경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제기 경우는 행정심판을 거치면 뭐가 나와? 판정, 재결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법이 정한 재결서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소송해야 돼. 그걸 적용받게 되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소기간을 제한받는다. 응? 이게 대법원 판례야. 아시겠네. 그래서 여기 지금 키워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고 옆에 뭐 나왔어? 행정심판 거쳤다 그러지? 거친 경우는 적용된다. 응? 제소기간 꼭. 자, 이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이거 보니까 순경 시험인데 마지막 시험이라는지 되게 어렵게 냈어. 순경 시험의 행정법이 마지막이었어. 2021년도 작년까지. 그러니까 아주 맘먹고 어렵게 냈나 봐. 응? 자, 79번도 순경 문제인데 뒤지게 길어. 응? 자, 거기는 쉬는 시간을 가지고 진행합시다.